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7일이고요. 현재 오후 5시 50분입니다. 제가 이 컬랩스 제럴드 다이아몬드 책을 (9월 29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9월 29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중간에 프로그래밍 하느라고 그걸 못 읽었어요. 못 읽다가 8장까지 읽고 제가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며칠 전부터 이걸 다시 읽기 시작했고, 오늘 이게 15장인데요 15장이고 15장을 다 읽고 이제 16장 읽을 차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시아나이드, 그 청산가리로 물고기 잡는 거랑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로 물고기 잡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70년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다이너마이트로 개천해갖고 물고기 잡고 정말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챕터만 더 읽으면 되는데, 이 책이 5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제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 테고, 환경보호에 관한 책인데, 환경보호가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여기 한 카피 더 샀는데요. 이거는 새 책입니다. 새 책인데 이건 제가 보관하려고 한 카피 더 산 거고, 이 책은 읽고 나서 너무 지저분해져서 이건 다 읽으면 이제 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책을 한 카피 더 사놓는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날짜가 바뀌었는데요. 2022년 1월 9일 오후 2시 54분입니다. 제가 드디어 16장을 다 읽었는데요. 이 16장은 제가 훨씬 더 열심히 더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다른 챕터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책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죄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죄의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요. 영어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영어는 굉장한 난이도가 있는데 이 책은 읽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왜 수월하냐 그러면 이 책 속에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영어는 어렵지만 내용 파악하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 속에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책도 제가 작년에 읽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 얇아요. 200페이지 조금 넘고 300페이지 안 되거든요. 영어도 어렵지 않아요. 이 책은 영어도 쉽고, 쉽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영어고, 영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거의 한 80%밖에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가 어렵지 않은데 왜 80%밖에 이해를 못했을까요? 이 책은 얇잖아요. 3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샀어요. 이 존 롤즈의 저스티스 내용을 모르면 이 책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두꺼운 책이 어렵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두꺼운 책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이 책 속에 필요한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얇은 책은요 내용이 많이 압축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설명은 하지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런 얇은 책은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콜랩스를 작년 2021년 9월 1일날 구매했었네요. 책을 읽다가 보면 책을 읽고 났을 때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문구라든가 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머릿속에 완전히 콱 박힌 단어가 있는데요. The Tragedy of the Commons 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콱 박혔는데요. The Commons는 공유 재산이라는 뜻이고요. Tragedy는 비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유 재산의 비극 이런 단어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요. 또 다른 단어가 머릿속에 남는 거는 The Breach of the Fiduciary Responsibility 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수탁자의 의무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제가 피스밀이라는 단어를 읽게 되었습니다. 피스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 피스밀이라는 단어를 제가 마주쳤을 때 어디서 이거 많이 본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막 곱씹어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요, 정말로 옛날에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y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읽은 연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제가 언제 읽었냐 그러면 1999년도에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 연도를 기억하냐 그러면 1사단 GOP 상용초소에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 초소 이름도 생각이 나요. 제가 1사단 12연대 출신이었는데 거기 철책 근무할 때 상용초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 그러면 방독면 속에 이 책을 넣어갖고 초소 근무할 때마다 이 책을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 책이 800페이지가 넘어요. 이 책이 800페이지가 넘는데요. 1부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플라톤, 즉 플라토에 대한 거고 2부는 헤겔에 대한 거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면 피스밀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피스밀 엔지니어링. 이 책을 읽을 때 그 피스밀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제 머리에 완전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피스밀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곱씹어 보니까 이 Open Society and Its Enemy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 카피를 더 주문을 했는데요. 이 책 물론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1989년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 이거 읽었던 책인데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읽게 됐냐 그러면 우리 소대에 외대에서 철학과 졸업하고 연대에서 석사 받았는지 아니면 연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군견병이 석사 학위를 받은 철학과 출신이 저한테 이 책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칸트와 헤겔에 대한 책도 몇 개 추천을 해줬었는데요. 그때 제가 휴가를 가서 칸트와 헤겔에 관한 책을 아주 얇은 글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 얇은 글을 읽으니까 영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책이 얇으니까 내용이 너무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모르겠는 게 아니라 그 얇은 책을 읽으니까 무슨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책도 그분이 추천해 준 건데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800페이지나 되니까 읽을 때 이해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두꺼운 책은 쉽구나.
이해하기가 쉽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얇은 책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요, 얇은 책 이해 못합니다.